한번 여러분한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사람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변한다고 얘기를 하실 것이고 어떤 분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만약에 동물 또는 식물로 표현한다면 어떤 이미지로 하고 싶으세요? 자극에 대한 자동적인 정서적 반응의 성향이고 또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으로 전 생애를 통해서 안정적인 것이에요. 네. 그리고 인성 발달의 원재료가 되며 기본 틀이 됩니다. 긍정성과 부정성을 잘 통합해서 나라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갖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홈 상담센터 대표 박은혜입니다. 저는 가정사역자고요. 올해로 결혼 37년 차로 한 남편의 아내이면서 두 아들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한 명이 결혼을 해서 한 며느리의 시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쁜 두 손녀딸의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저는 박은혜 저 자신입니다. 먼저 채널 C에 참 감사하고 싶어요. 이렇게 4번의 기회를 주셔서 주제와 순서에 대해서 제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귀한 시간을 나누게 될 텐데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상담과 교육의 현장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상담에 오는 이유는 갈등의 주제들이 상당히 다양하죠. 부부 문제라던가 또 부부 문제 중에서도 성격 차이, 경제적인 문제, 자녀 양육 문제 등 또 대인 관계나 아니면 자기 내적인 문제가 다양한 갈등들로 이제 상담을 와서 이제 도움을 받습니다. 또는 교육의 현장에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제가 강하게 알아진 것이 있어요. 그 강하게 알아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을 비롯한 이웃들은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에요. 서로 갈등하고 싸우지만 나쁘다기보다는 모르는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모르냐 하면 일단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대화 방법을 잘 몰라요. 서로 우리 대인관계를 하려면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난을 하던가 화를 내던가 이러면서 대화가 단절이 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무엇보다 건강한 대인관계의 기본적인 어떤 서로에 대한 이해라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 모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낮던가 또 자율성이 낮아서 이런 분들이 많은 경우 억울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억울함도 너무 많고 마음속에 분노도 많고 또 왜곡된 인지가 많은 것을 보게 되면서 참 너무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너무 재미없고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들하고 처음 오늘 첫 자리에 이렇게 인사하면서 나누고 싶은 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주제를 좀 나누고 싶어요. Who am I? 지금 이것을 보는 분들이 좀 하던 거를 내려놓고 나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사람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변한다고 얘기를 하실 것이고 어떤 분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유를 하겠죠. 네,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만약에 동물 또는 식물로 표현한다면 어떤 이미지로 하고 싶으세요? 예를 들어서 동물로 한다면 사자도 있을 수 있고 사슴, 호랑이, 토끼, 고양이 등 많은 동물들이 있겠죠? 새도 있을 거고 물고기 종류도 있을 거고요. 또 식물로 한다면
나무로 하고 싶으세요? 꽃으로 하고 싶으세요? 뭐 소나무, 사과나무, 뭐 해바라기든. 그러면서 나라는 사람을 이미지화할 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족 치료나 부부 상담을 할 때 이런 작업들을 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방,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는 금방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다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런 오프닝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좀 생각을, 나라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라고 좀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참 사람이 복잡하죠. 한 사람 안에 소우주가 있대요. 지금 현존하는 인구가 80억이 넘는다고 얼마 전에 통계에서 봤습니다. 현존하는 인구가. 근데 그 한 분 한 분이 쌍둥이라도 다 다르죠. 오랫동안 사람들이 살면서 사람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심리학이 프로이트서부터 심리학 연구가 되어 오면서 많은 이론들이 지금도 계속 연구가 되어 오고 있는데요. 현재 400개가 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떨까에 대한 연구들은 계속되어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미국 정신의학회 진단 편람이라는 DSM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요새 쓰고 있는 것이 DSM-5인데요. 사람들의 2013년에 개정된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의 어느 부분이 아픈가, 이상 심리가 무엇인가를 보는 그런 주요 편람입니다. 그래서 20개의 주요 범주가 있고 300개 이상의 장애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공황장애도 그 중에 하나고요. 요새 많은 아이들이 ADHD가 걸려가지고 많은 이제 부모님들이 힘들어하는데 그것도 그 중에 하나가 있고, 뭐 강박증, 편집증.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는 장애들도 많이 정신장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을 또 보기 위해서 심리검사도 상당히 많이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그 심리검사에 보면 진단검사와 이제 비진단검사가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어떤 상담의 이론이나 아니면 어떤 정신 이상에 대한 것이나 심리 검사가 계속 연구되고 확장되는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이, 또 사람들 각자가 너무 다양하고 또 그 내면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태어난 인생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확장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같다고 봐요. 그래서 이 건강한 대인관계를 위한 노력의 여정이 아마 일생 동안 계속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론이 하나 있어요. TCI 이론이라고요. 미 워싱턴 대학교의 클로링걸 교수님이 개발했고 현재 상담 전문가들 사이에서나 병원에서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이론인데요. 그분도 사람에 대한 연구를 참 깊이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이론을 보고 상당히 기뻐했는데요. 퍼서널리티, 한 사람의 인성이나 성품 안에 템퍼러먼트, 기질적인 것과 캐릭터, 성격적인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얘기하면 템퍼러먼트는 타고난 기질을 보는 거죠. 유전적인 역량과 생물학적인 거, 선천적인 거.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질문했잖아요. 나를 어떤 이미지로 하고 싶으세요? 라고. 예를 들어서 나는 소나무 같은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소나무는 처음부터 소나무였고 소나무로 살다가 갑니다. 나는 사슴 같은 이미지입니다. 사슴도 마찬가지겠죠. 사슴이 호랑이가 될 리가 없겠잖아요. 동물들처럼 사람 내면에도 각자의 고유성이 있다는 거예요. 기질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자극에 대한 자동적인 정서적 반응의 성향이고 또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으로 전 생애를 통해서 안정적인 것이에요. 예. 그리고 인성 발달의 원재료가 되며 기본 틀이 됩니다. 그리고 성격, 캐릭터는 뭐냐면 환경적인 영향을 받고 원가족 관계의 패턴을 봅니다. 사람마다 그 원가족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많은 또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개인이 어떤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는가, 또 자기 개념. 이 성격은요, 아까 얘기한 기질이라는 원재료를 바탕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회 문화적 학습의 영향을 받으며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발달이 되겠죠. 그리고 성격은 기질에 의한 자동적인 정서 반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TCI를 요약해보면 기질 안에 4가지 척도가 있어요. 자극 추구와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또 성격에는 3가지 척도가 있습니다. 자율성과 연대감과 자기 초월. 그래서 기질의 4가지 척도를 가지고 27개, 성격의 3가지 척도를 가지고 27개로 구분해서 아주 타고난 성향, 기질에 관한 것과 또 환경적인 성향에 관한, 성격에 관한 것을 잘 구분해서 나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전문 기관에 찾아가서 검사하셔서 내가 타고난 기질이며 또 성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이런 기도문을 했어요. 전 이 기도문을 참 좋아하는데 이 질문에서는 그래요. 나는 나의 무엇을 수용하고 나의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가? 그러면서 성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화로운 마음을 주시고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위해서는 그것에 도전하는 용기를 주시며 또한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사실은 나의 타고난 것과 또 환경적인 것을 잘 구분하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자기에 대한 이해를 계속해 나가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안에 얼마나 귀한 보물들이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좋아하는 이제 MBTI가 있잖아요. 네. 이제 MBTI에 이제 너무 요새 젊은 사람들이 그 이론을 가지고 전부 그 한 사람을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론이라는 거는 참고하고 자기 확장의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ISTJ야, 세상의 소금형이야. 나는 INFP야, 잔다르크형이야. 또 너는 ESTJ잖아. 그러니까 사업가형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어떤 유형과 어떤 유형은 궁합이 맞고 어떤 유형과 어떤 유형은 궁합이 안 맞는다. 네. 사실은 이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네. 4가지, MBTI 4가지 선호 경향을 간단하게 보면은요, 외향과 내향이 있어요. 이거는 주의 초점으로 에너지의 방향입니다. 네. 에너지를 조금 외적으로 받는지, 내적으로 받는지, 그러면서 에너지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감각과 직관은 인식의 기능이에요. 감각형들은 오감에 의해서 자기 인식을 기능하고 직관형들은 육감 내지 영감에 의해서 하죠. 또 사고형과 감정형은 판단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사고형들은 좀 더 일에 중심적이고 감정형들은 좀 정서에, 관계에 좀 더 중요성을 갖게 있죠. 그다음에 판단과 인식은 생활 양식의 태도인데 판단형들은 좀 더 계획적인 사람이고 인식형들은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계획 안 하고 유연성 있게 하는 그런 생활 양식의 태도죠. 네. 그래서 저는 MBTI가 아까 TCI 이론에서 얘기했던 그 기질과 좀 연결이 된다고 봐요. 이건 선호도 경향이니까, 성향이니까. 그래서 자기 안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잘 보시면서 아, 나라는 사람은 외향형이야. 나는 이럴 때 좀 더 확장돼. 이런 거를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ESTJ가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도 강한 사람이 있고 좀 중간되고 약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ESTJ 하면 사업가형 그러지만 저는 상담을 너무나 좋아하고
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을 조금 도움을 받는, 자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는 건 좋지만 그 이론, 한 이론에 그 사람을 대표하진 않는다는 조금 유연성 있는 확장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고생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완벽주의, 퍼펙션은 얼른 버리세요. 버리는 게 상당히 좋아요. 이 안에 비교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면 너무 인생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즐겁지가 않아요. 그 대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온전성, 홀리스라는 게 있어요. 온전성 또는 전부. 한 사람 안에, 이제 제가 박은혜잖아요. 박은혜를 한 사람 안에 아까처럼 기질도 있고 성격도 있듯이 좋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강점이 있고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이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안에 부정적이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홀리스라는 것은 긍정성과 부정성을 잘 통합해서 나라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갖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분들, 내 장점이나 강점, 또 긍정적인 것이 무엇인지 한번 5개 정도 한번 써보세요. 또, 나한테 연약한 부분이 뭐지? 또 찾아보세요. 이제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약간 자아 존중감이 낮은 분들은 부정적인 거는 엄청 많이 쓰는데 장점을 잘 못 찾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누구라도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나를 있는 그대로 잘 보시는 게 되게 인생을 살면서 저는 나무의 뿌리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처음 뵈면서 이제 나는 누군가에 대한 추상적인 주제를, 어려운 주제를 같이 나누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현실에 살면서도 내면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에서 장점과 강점, 긍정적인 부분을 잘 찾으시고 또 단점과 연약한 부분, 또 부정적인 부분을 찾으셔서 그냥 통합된 자기 이해로서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하는 그런 힘을 키우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복할 것은 회복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성장할 것은 성장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내 안에 사회적 자기와 내면적 자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뭐 사회적 자기, 페르조나, 풀셀프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상담사잖아요. 그건 사회적 자기죠. 또 어떤 분은 변호사가 있을 수 있고 학교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의사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외적인 자기가 있는 자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자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면의 리얼 셀프, 어떤 본질적이고 트루 셀프, 자기 본능에 대한 자기가 또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잘 연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면이 좀 더 건강하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큰 나무를 보시면, 전 나무를 참 좋아하는데요. 한 몇백 년 된 나무를 주변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 나무를 보면서 어디가 건강하다고 느끼세요? 저 나무는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참 건강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좀 약해도 어떤 누구한테 유명한 사람은 아니어도 좀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 자기 삶을 좀 잘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을 있는 것입니다. 상담의 현장에서 내담자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오늘을 잘 사세요 라는 거예요. Here and Now의 삶을 잘 사세요 라고 아주 모든 내담자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근데 많은 내담자들이 과거에 힘들었던 어떤 트라우마적인 것 때문에 힘들어서 오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이제 오기도 하는데요. 네. 오늘을 잘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창조주께서 똑같이 모든 사람한테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을 똑같이 살게 했어요. 그거는 비껴갈 수가 없잖아요. 시간을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는데 이 한정된 시간 안에서 내가 좀 더 즐거울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가진 단점을 고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장점을 잘 활용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요? 제가 상담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공통된 점을 발견했는데, 단점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은 참 인생을 재미없게 살더라고요. 네. 만족감이 없고 계속 못하는 거를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늘 아둥바둥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 상담을 하면서 좀 더 여유를 갖고 조급함을 버리고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줘요. 최근에도 한 여성, 30대 후반의 젊은 전문직 여성분인데, 네, 이분은 자기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쉰 적이 없대요. 그리고 결혼도 하셨고 예쁜 아기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상담을 온 이유는 주기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거야. 근데 그걸 너무 과하게. 그런데 탐색을 하다 보니까 이분은 머리로서는 장점도 있지라고 했지만 실제 자기 삶에서는 단점을 없애려고 너무나 노력을 하다가 약간 번아웃된 상태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분에게 손을 만지고, 아, 선생님 안에는 너무나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이 장점으로 좀 즐겁게 사시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선생님 그렇게 살아도 될까요? 나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장점을 활용해서 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단점을 고쳐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만 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 주간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내가 가진 장점으로 아이들하고도 좀 재미있게, 즐겁게 하고 이렇게 건면을 하고 이제 그 상담을 끝나고 가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이분 얼굴이 변해서 왔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와, 선생님, 내 장점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삶을 사니까 에너지가 저절로 나는 것 같아요. 네. 참 우리 안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장점으로 잘 살 수 있으면 참 그것보다 더 축복된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한번 나누고 이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말 어려운 주제를 제 나름대로 했는데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의 사역 시기가 됐잖아요. 그때 그 제자들의 초기 시대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이제 갔는데 거기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그럴 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아픈 분에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기에서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What I have, I give you. What I have,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준다. 그때 당시 베드로에게 그 뜨거운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능력을 발휘하셨는데, 그것을 저가 딱 이 말씀을 읽고, 아, 그래, 나한테 있는 것이 무엇이지? 내가 사람들에게 나눌 게 무엇이지? What I have.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장점이 제가 사람들을 좋아하고 제 성품이 좀 따뜻하고, 또 제가 이 심리와 상담 공부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좀 더 나눌 수 있는 게 많고, 이런 것들로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더라고요.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도 많은 자기가 가진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나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아하는 제가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 솔로몬 왕을 다 아시죠? 정말 구약시대에 솔로몬 왕처럼 많은 것을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누리고 산 분들이 몇 명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도 지혜자잖아요, 그분이. 또 전도서도 쓰고 이런 성경들을 쓰셨는데, 노년의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다 누리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아, 우리는 좀 누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분이요, 전도서 3장 22절에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사람이요, 누구라도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대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몫이래요.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도 주셨고 장점과 강점을 주셨습니다. 네, 그것을 찾아서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